여러분은 혹시 명문대를 졸업하고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며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다니는데도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 숨이 턱턱 막히고 멍청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정규교육은 많이 받지 못했어도 어떤 복잡한 문제든 지혜롭게 통찰해내는 사람을 본 적은요? 오늘 우리는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심리학과 뇌과학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른바 멍청함이라는 건 학력 수준이나 어휘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생각의 패턴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와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성장을 가로막는 낮은 수준의 인지적 습관으로 뇌가 작동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좁은 세계에 갇혀 살게 되거든요. 특히 정답만을 강요받고 타인의 시선을 극도로 의식하는 한국 사회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생각의 함정에 빠지곤 하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뇌를 갉아먹는 5가지 악습을 끊어내고 본연의 지적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신경과학적 해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지능이 퇴화하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극단적인 확신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절대 자신을 의심하지 않아요.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주제에 대해서도 완벽한 자신감을 가지고 떠들죠.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의 심리 실험에 따르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의 결함을 인식하는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고 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부릅니다. 진정으로 지성적인 뇌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불확실성을 수용하지만 어리석은 뇌는 자신이 항상 옳다고 굳게 믿어버려요. 진화심리학적으로 볼 때 과거 수렵 채집 시대에는 망설임이 곧 죽음을 의미했죠. 포식자 앞에서 의심하는 것보다 틀리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생존에 훨씬 유리했으니까요. 하지만 복잡성이 극대화된 현대사회에서 이런 맹목적인 확신은 오히려 여러분을 가장 위험한 상태로 만듭니다. 누군가 자신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면 이들의 뇌에서는 편도체 납치 현상이 일어납니다.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정지되고 감정과 생존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반론을 제기한 상대를 나에 대한 생존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바로 경직된 사고예요. 객관적이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도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걸 끔찍한 나약함으로 여기거든요. 특히 체면과 위계 질서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는 내 생각의 오류를 인정하는 게 곧 사회적 지위의 하락이라는 낡은 강박관념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응하는 대신 자신의 생각에 명백한 결함이 밝혀졌을 때조차 원래 입장을 방어하는 데만 집중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경직성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의 신념이 진화할 수 없다면 당신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도 결코 진화할 수 없어요. 뇌세포 간의 새로운 연결인 시냅스 가소성은 우리가 기존의 생각을 깨고 새로운 정보를 수용할 때만 생겨나거든요. 고집을 부릴수록 여러분의 뇌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수축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복잡한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중요한 문제들은 미묘한 뉘앙스와 깊은 통찰을 요구하죠. 하지만 어리석은 사고방식은 이 모든 복잡성을 아주 단순한 슬로건으로 축소해버려요. 뻔한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라면서 세상은 원래 다 그런 거라며 쉽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런 흑백 논리는 사물이 가진 입체적인 깊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요. 그들의 생각이 작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크기도 정확히 그 생각의 크기만큼 작아지는 거죠. 우리의 뇌는 전체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신체 에너지의 20%나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노력을 아끼려는 뇌의 본능이 강해지면 우리는 깊게 생각하는 걸 포기하고 가장 쉽고 자극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이건 우리의 뇌가 서서히 게을러지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신호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끊임없는 남 탓이에요. 이들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결과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인 적이 없어요. 무능한 직장 상사, 부모, 불공평한 사회 시스템, 그리고 타인들이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굳게 믿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만성적인 책임 전가를 낮은 자기성찰 능력, 그리고 빈약한 메타인지와 직접적으로 연결짓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걸 철저하게 회피해요. 진정한 자기 인식을 위해서는 엄청난 심리적 고통과 인지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특히 무한 경쟁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실패는 곧 낙오를 의미하니까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남 탓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타인에게 책임을 넘기는 순간 우리의 뇌는 상황을 통제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인생의 주도권마저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것에도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지도 않고 자신이 무언가를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않죠. 여러분, 호기심은 인간의 지능을 가동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무언가에 호기심을 느낄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기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거든요. 이 호기심이라는 엔진이 꺼져버리면 우리의 정신은 그대로 정체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정체된 상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멍청함과 아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결코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한 인신공격성 단어가 아니에요. 그건 경직된 확신, 적응의 거부, 단순함, 남 탓, 호기심의 결여로 이루어진 위험한 생각의 패턴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런 생각의 패턴은 우리의 의지로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죽는 날까지 그 구조를 긍정적으로 재편할 수 있거든요. 단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기꺼이 인정할 용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절대 하지 못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악순환의 패턴을 깨고 전두엽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가장 강력한 심리학적이자 신경생리학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감정이 격해지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거나 내 주장을 굽히기 싫을 때, 즉 편도체 납치가 일어나는 순간에 스탑 기법을 사용해 보세요. 첫째, 모든 행동을 멈춰주세요. 둘째, 깊게 호흡합니다. 깊은 호흡은 눈앞의 상황을 생존 위협으로 착각한 여러분의 뇌에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서 다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셋째,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메타인지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만약 내 생각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놓치고 있는 이면의 진실은 무엇일까? 마지막 넷째, 감정이 가라앉고 이성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다시 행동해 주세요. 우리는 누구나 가끔씩 어리석은 생각의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저 역시도 남 탓을 하고 극단적인 흑백 논리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삶은 고단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건 때로 너무나 큰 에너지를 요구하니까요. 그러니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때문에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자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내 뇌가 굳어가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자각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그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한히 넓어지고 지적 능력도 더욱 깊어질 거예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나의 생각에 아주 작은 물음표 하나를 달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물음표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줄 가장 위대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